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공유 3기 신도시 덮쳤다. 공사비 인상 더 오를 것. 이런 기사인데요. 이 3기 신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요. 콤팩트 시티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 한강이고요. 여기 이제 창릉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있고, 창릉 신도시 아직 생기지 않았죠. 3기 신도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그래서 이 검단은 한 이 정도 크기가 크죠. 요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는 검단보다 작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도 검단 신도시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검단 신도시 바로 옆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세 개나 들어옵니다. 3기 신도시가. 그러면 이제 검단 신도시랑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위한 최저임금제도, 국제적 원자재 상승, 도리 없다. 조합 가입자들 조합으로 철거된 분들, 전생에 죄를 지은 겁니다. 거기에 자영업자랑 애구 부디 6억대 분양 아파트 찌글찌글한데 3기 신도시 아파트는 하자 보수하다 끝난다. 제가 보기에는 그 3기 신도시 분양가가 84 국민평형 기준 한 7억대 나올 것 같아요. 최고 싸게 나와도. 6억대 분양 아파트도 찌글찌글한데 3기 신도시는 더 높다 이거죠. 사전청약자 힘 빠진 소식이네요. 국평 분양가 헛소리 나올 듯. 그래서 저도 검단 신도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재작년에 그 분양한 아파트가 여기 이제 102억 앞에 힐스테이트인데요. 여기가 국평이 4억 5천이었어요. 최고가가. 근데 작년에 보면은 최고가가 5억 8천까지 나왔어요. 국평이. 올해는 또 이제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제 생각에는 국평이 거의 1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 7억, 6억, 7억 막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그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공사비 증액 뭐 30% 이상 증액해준다 나라에서 막 그러지. 왜냐면 3기 신도시 그 경제 입찰 했는데 건설업체가 한 군데도 참여 안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디가 해가지고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가나 본데, 그래가지고 2026년에 12월에 첫 분양이 들어간다고 이제 입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아파트 값이 얼마에 책정될지 첨예의 관심입니다. 근데 싸진 않을 것 같아요. 뭐 7억 밑으로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댓글이 검단 신도시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게 저도 동감입니다. 큰일이네.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여기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3기 신도시 덮쳤다. 공사비 더 오를 것. 이거는 어제 4월 8일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의 사진이네요. 3기 신도시 지금 토목공사하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 승인 계획대보다 688억 원, 25.7% 상승한 수치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 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 33.1% 크게 늘었다. 당초 사업 계획 승인 때 입주 예정일은 26년 6월이었으나 26년 12월로 6개월 밀렸다. 인천 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부동산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 청약 때 인천 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에 167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381대 1까지 치솟았다. 같은 블록 74 경쟁률은 76대 1이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28가구 모집에 1670명 모집해서 몰려가지고 381대 1까지 치솟았대요. 사전 청약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1년이면은 3년 전 얘기 아닙니까? 3년 전에 미리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때는 그 국민평형 84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5억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오른 건데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르죠? 그러면은 이 사전청약 당첨해놓고 나중에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7억대 나왔다. 그러면 3억 후반에서 4억을 더 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도 보면은 저보다 일찍 당첨이 됐는데 저는 제가 들어가는 건 재작년에 최고가 4억 5천이었는데 국민평수가요. 저는 대형 평수 붙었는데 국민평수가 4억 5천이에요. 근데 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 전에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일 때 당첨이 됐는데 들어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갔죠. 4억 9,900 여기서 5억 초반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전청약이라 작년에 국민평수가 5억 8천까지 나왔는데 사전청약 단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5억 2천대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 5억 2천이면 제가 대형평수 99형이 최고가가 5억 3,800인데 990형이랑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붙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구가 3억 5,600만원, 74는 4억 3,7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이었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가격인데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관계자는 총 사업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자재값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거는 보면은 검단 신도시 수준인데 검단 신도시는 땅값이 쌌거든요. 왜냐면 산을 깎아서 만든 부지라. 근데 계양하고 대장 신도시는 토지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비만 하더라도 이 가격이 넘을 겁니다. 거기다가 건축비, 자재비 이런 게 인상분이 뭐 30%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가격은 못 볼 겁니다 아마.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여기 한국경제TV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여파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엇 때문인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재인 놈이 저지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며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쟁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주 52와 살인적 대출 규제가 있고요. 문재인 정권에 속은 사전청약자들 어쩌나 늦어질수록 원자재 값은 자꾸 오르고 분양가도 연동되어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국. 얼마 전 유명 전문가 강의 후 질문했는데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재반 비용이 반영된 건축비가 오랫동안 정부의 분양가 통제 관리가 최근 풀리면서 그동안 반영이 덜 됐던 내용들이 급격히 오르게 된 것이라네요. 물가와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떨어지긴 어려울 거라더군요. 잘들 판단하셔야겠어요. LH가 일을 못해서 지연되는 일이 수두룩한데 사전 고지도 없고 지연되면서 오르는 분양가 부담은 모두 사전 당첨자가 부담하는 꼴이란 사전 청약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걸 추천. 솔직히 문재인 정부 시절 상당수가 뻥이었다. 사전 청약은 사기. 문재인이가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그 최저임금을 중국 외노자한테 똑같이 줘야 하니까 쎄쎄해 그냥.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원자재값, 땅값,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들이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잖아요. 아파트 공급도 줄고요. 금리 인하한다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수도권 가구수는 늘고 있어요. 앞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은 등등 현물 가치가 오를 겁니다. 문재앙의 똥맛을 깊이 느끼고도 찢을 숭배하는 모질이들. 살아보면 민주가 좋은 게 아닌데 참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결국 말아먹는다. 항상 그래왔음. 세금 잔치. 냠냠냠. 아니 인천 계양신도시 84제곱 분양가가 5억이라고? 냠냠냠. 그럼 평당 1,500만원이 넘는디? 사전 청약할 때부터 신도시 개발해도 LH가 땅 너무 비싸게 팔아서리 부동산 가격 못 낮춘다고 예견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네. 어이가 없네. LH가 땅 싸게 팔았어도 공사비가 올라서리 가격 상승은 막기 힘들었는데 LH가 땅 비싸게 팔고 공사비용 원자재 값 상승으로 왕창 오르고 정말 헬조선 되었구나. 사전 청약 기다린 걸 너무 후회하고 있다. 이럴 거면 그 당시 주변 아파트 분양받는 건데 몇 년 기다리고 청약통장 깨고 분양가 상승이라니. 이게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옛날에는 미국도 그 근본이제라 그래서 돈을 찍어내도 돈 양만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양만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오면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는데 이거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해가지고 그냥 저 돈 찍어내는 기계 그냥 돌리면 다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막 뿌려버리잖아요. 이 불경기를 막기 위해서 막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러죠. 헬리콥터로 지상에서 막 뿌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일명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럽니다. 막 무조건 그냥 돈 찍어서 그냥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 돈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돈 가치가 너무 많이 풀려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돈은 값어치 없고 물가는 오르는 거죠. 그냥 이 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막 뿌려버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저축만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돈 가치가 은행이자는 3% 오른다 그래요. 돈 가치는 막 10%씩 떨어져요. 요즘에 과일값 보면은 막 만원에 사과 만원에 2개,
배 만원에 8,000원, 한 개에 8,000원 막 이러는데, 진짜 돈같이 떨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근데 월급은 안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연금 많이 받는 분들 있죠. 국민연금 우리나라 최고 많이 받는 분이 2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 공무원 연금은 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연금 많이 받는다고 좋다고 해다가 돈 가치가 팍팍 떨어지면은 지금 200만원 받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한 10년 있다가 이게 가치가 한 50만원으로 떨어져 버려봐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현재 가치 대비 200만원 받아도 10년 있다가는 50만원 값어치밖에 안 낸다. 그럼 이거 안전빵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돈 가치가 팍팍 떨어지면은 이 여러 가지 복지 자금도 같이 떨어지니까요, 가치가. 그래서 국민연금 뭐 이런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자 10%일 때는 10억만 갖고 있어도, 현금 10억만 갖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죠. 이자만 1억인데 뭐 1년에 10%일 때는. 그런데 지금은 10억 은행에 넣어봐야 만약 1%라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공항철도 증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증차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항철도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혼잡도 완화를 위해 증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중으로 3번에 나누어 9편성의 신규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혼잡도 엄청 줄어들 듯 합니다. 계양에서도 한 번에 타는 게 무리 없을 듯이오. 인천 1호선 개통 전이지만 계양 환승이 항상 걱정인데 출근 시간에 계양에서 한 번에 타는데 무리 없으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7호선 개통되면 청라에서 양방향 서울행이 돼서 복잡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거임. 증차는 반가운 일이지만 인천 1호선 개통과 검단 2단계 입주가 되면 계양역 출구는 아마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일단 배차 간격이 4분대로 줄어들고 혼잡률 30%가 줄어드는 거라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검신 분양이 완료된다고 해도 그게 인천 서구 인구 순중간은 아니고 구도심 및 인천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수일 거라고 크게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인천과 대광인가 5호선에 100일을 넣은 이유, 공철에 비해 빙빙 돌아간다지만 환승 없이 마곡, 여의도, 광화문을 갈 수 있으니 수요 분산으로 계양역 혼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계양역 혼잡도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천 계양이 17,000가구, 그 다음에 부천 대장이 2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37,000가구죠. 37,000가구인데 검단 신도시는 몇 가구냐면은 75,000,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75,851세대. 그러니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합해봐야 반밖에 안 됩니다. 반. 인천 검단에 반밖에 안 됩니다. 두 개 합쳐야.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서로 이제 도시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검단 신도시는 이제 한 앞으로 5년 되면 구축도 나올 텐데 여기는 새 아파트니까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요 인천 검단보다 작아요, 일단.